어서 와. 안녕하세요. 자, 이름 홍승민입니다. 홍승민. 네, 25살이에요. 어유 나이 어리네. 무슨 일해? 지금은 무직이에요. 무직. 그 전에는 뭐 했어? 그 전에는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 무슨 고민으로 왔어? 제가 마약 중독자였다가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자가 좀 되어가고 있어요. 치료 시설에서. 진짜? 네, 몇 살 때? 불과 작년까지만 해서 마약 중독자였다가. 근데 지금 끊은 지 얼마나 됐어? 끊은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네 얼굴이 이렇게 다 알려질 텐데 네. 그거 감수하고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그래야 이제 제가 또 이제 앞으로도 마약도 좀 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럼 승민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확실히 개가천선해서 그지? 네, 지난 날을 후회하고 이제 뭐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거네, 그지? 네 이제 정말 끊고 싶어가지고. 약은 언제부터 손에 댔어? 약은 이제 2년 전에 손을 댔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아는 여사친이 연락 와서 이제 같이 마약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좀 우울증이 좀 심했어가지고 이제 좀 마약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넘어가서 이제 같이 하게 됐다가 좀 중독이 바로 됐어요. 뭐 어떤 약을 했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엑스를 했다가 이제 후에는 이제 필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구하려면 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닐 거고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건 어떻게 했어? 이제 구하는 루트는 좀 으로 저도 이제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조금 그래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건 편이었고. 쉬해? 지금 쉬워 이제? 맘만 먹어만. 맘만 먹으면. 먹으면 정말 맘만 먹어만. 맘만 먹으면 그냥 정말 뉴스에 나오다시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어느덧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거래의 경유지가 아닌 소비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마약이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특히 심각한 건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들이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젊은 층에 맞춘 범행 수법도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사면 살수록 이게 좀 더 싸게 파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 수 있고 뭔가 좀 그런 악순환의 좀 고리에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금단 현상이 사실 뭐 담배 피다 끊어도 식은땀 난다, 뭐 두통이 온다, 손이 떨린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 네. 그게 어떤 거야? 뭐 이런 거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왜냐면 이게 또 심각성을 좀 알리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우선 필로폰 같은 경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필로폰 이제 금단 증상은 이제 망상이랑 이제 환각이랑 환청이랑 이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이제 일상의 생활을 이제 적응을 못해요. 이제 그래서 너무 계속 불안한 거구나. 계속 불안하고 이제 마약만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약을 찾게 되는 네, 거고. 신경도 좀 다혈질로 좀 변하게 되고 그 잠깐 끊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하는 시간에는 뭐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중추신경을 좀 흥분하는 약물이라서 좀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의 좀 후회로 좀 이제 마약을 깼을 때 너무 이제 부끄러워서 사실 좀 자살 충동도 좀 많이 들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자살 충동도 좀 많이 들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싶은데 사실 끊을 수가 없고 이제 사실 중독자들이 마약을 선택한 건 물론 잘못인데 한 번의 투약으로 정말 돌아갈 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걸 이겨내려면 또 약을 맞아야 되고. 다른 약들은 또 다른 금단성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근데 다른 약물도 또 비슷하게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몸이 좀 부서지는 느낌도 든다 그러고 이제 헤로인도 마찬가지고. 펜 끊을 때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 부리고 망치로 다 깨부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 얼마 동안을 한 거야? 총 한 기간이 1년 정도인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6, 7개월 정도 하고 끊고 싶어서 이제 자수를 하게 됐어요. 아 자수를 했었죠? 네. 왜 중간에 분이 딱 끊어서 이제 그만했다 뭐 계기가 있어 아니면은? 제가 사실 좀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쾌락도 물론 좋았지만 그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그 감정이 좀 점프가 되는 것 같아서 건너뛰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이제 환청도 좀 많이 들리고 이제 내가 좀 실수를 할 것 같다, 약간 2차 범죄에 좀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약간 2차 범죄에 좀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불구속 수사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병원도 이제 다녀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이제 그 기간 동안 다시 또 이제 마약에 손을 댄 거죠. 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다시 또 마약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쓰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신고를 해서 그때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되었다가 이제 출소를 하고 지금 치료 시설에 지금 다니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구속돼서 얼마나 있었어요? 구속돼서 한 5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당연히 뭐 못했을 거고 그 안에서 금단 현상이나 뭐 이런 게 꽤 있었을 텐데. 근데 금단 증상도 많이 심했는데 밖에서 마약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살이 48kg까지 빠졌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제 내가 끊고 싶다는 의지를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을 이제 믿어주지도 않고 하도 이제 다시 제 의지로 재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차단이 됐구나. 그 너랑 뭐 같이 하던 사람 혹시 뭐 너한테 연락 오던 사람들 뭐 약을 공급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모든 상황이 아예 차단이 됐구나.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원래 막아놨어도 이제 교도소라는 곳에 있으니까 제가 마약을 구하러 가는 이제 루트가 다 차단이 돼서 이제 끊을 수 있었어요. 거기는 마약 사범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거니 아니면? 이제 마약 사범끼리 모아두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투약자는 따로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자들이랑 뭐 밀반입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또 모아둬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이 이제 또 나가면 마약 더 싸게 준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네,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돼서 다른 투약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끊는데 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부모님은 뭐라 그러셔? 지금은 이제는 실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실망도 많이 하고 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끊는다 하고서도 계속 하는 걸 많이 옆에서 보셨으니까.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네가 아직 젊고 앞으로 그러니까요. 네 삶에 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을 거야. 네.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잘못될 때도 있고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야 뭐 네가 자신 있게 또 끊을 수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진짜 네가 또 인생이 힘들어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역경이 너한테 닥친다 이러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다시 손을 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 또 하나는 이게 왜 문제가 더 심각하느냐. 너 혼자 뭐 순간에 그런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자꾸 누구한테 전파가 된단 말이야. 그지? 네. 네가 또 뭐 더 잘 알겠지만 자꾸 전파가 돼서 이거에 중독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정말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네. 진짜 앞으로는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절대 다시는 손을 안 대겠다는 너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오늘 네가 여기 나온 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네 정신도 건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의지를 가져야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중독자 시절이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방법도 모르고 이제 회복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회복이 된다는 걸 좀 느껴져서 이제 조금 많은 중독자들이 또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걸 메시지를 좀 주고 싶고 젊은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좀 호기심을 좀 멈추게 하고 싶어요, 정말. 마약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는 지금 치료 시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회복이 돼가고 있고 회복된 사례들도 많이 봐서 이게 끊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마약 중독자 생활이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듯이 마약 한 번 하면 절대 못 끊는다. 그런 얘기 많이 그런 하죠. 얘기 많이 하고 이제 한 번 중독자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치료 시설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승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약에 빠져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 시설들도 분명히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네, 거거든. 정말 많아요.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런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전하고 했으니까 이 방송 보고 승민이의 그 얘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뭔가 결심이 서서 용기를 낸다면 그게 우리의 또 보람인 거야. 좀 자주 웃으려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형이 뽑을게. 힘은 또 세네. 응? 자 보자. 이걸 뭐야 이게? 각시. 겉으로는 달달하지만 네. 뒤는 칼을 들고 있어. 이건 정확한 마약이야. 거야. 알지? 네. 겉으로는 달달하지. 뒤에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을 네가 찾을 거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마약을 하게 되면은 형들도 욕 먹고 이제 제 자신도 한테도 너무 이제 잘못하는 거라서 다시 마약 안 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약은 끝은 이제 교도소, 정신병원 그리고 죽음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정말 끊기도 힘들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힘드니까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자들도 힘들더라도 꼭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꼭 회복하자, 홍승민.